자, 오늘은 리플의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봐야 되는 것들,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리플로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든 채권 투자를 하시든 간에 결국 돈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오늘 알아가는 것이다 보니까, 돈의 흐름만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면 결국 투자하시는데도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주식 시장을 하든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든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든 간에 그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시장 안에 돈이 많이 쏠리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반대로 돈이 이탈한다라는 것은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리플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리플로 자금이 쏠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지 여부들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시장 안에서도 위험자산 시장과 안전자산 시장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이 코인 시장은 위험자산 시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자금들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과연 안전자산 시장,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쏠리느냐, 아니면 위험자산 시장으로 자금들이 쏠리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만한 명분과 이슈, 그 이유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위험자산 시장으로 자금들이 쏠리는 것이고, 이 위험자산 시장 안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시장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죠. 우리가 하나의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암호화폐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더 발달이 되고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성장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금 많이 쓰셨죠. 근데 2000년대 이후부터 사람들이 카드를 또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현금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시피 이 시대라는 게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돈에 쓰는 방법이라는 게 바뀌었듯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월급을 일하고 나서 월급을 받을 때 언젠가부터는 코인으로 받게 되는, 하나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에 따르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안과 법안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 이렇게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암호화폐 산업도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 이슈들, 이에 따르는 성장에 대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이라는 게 앞으로 더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되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덩달아 커졌을 때야말로 그에 따른 리플도 덩달아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시장 안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돈이 정확하게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에 따르는 이슈와 명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주식 시장 따로 분류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 세계 산업군들을 우리가 나눠봤을 때 앞으로 AI가 발전이 될 것인가, 암호화폐가 발전이 될 것인가, 이런 분류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시각을 넓혀가는 방법이라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관점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보자라는 부분들이에요. 일단은 이거는 별개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일단 결국 돈, 시장,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시장이 오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현재 FOMC 이슈, FOMC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FOMC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80% 이상 유지를 잘 해주고 있죠.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요. 바로 내년 2026년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단기적인 이슈들은 FOMC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6년도에 금리 인하를 몇 번을 할 것인가, 결국 이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점도표는 결국 2026년도 경제 전망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6년도에 파월이 대놓고 직접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조금씩 이어나가게 되었을 때는 다시 시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럼에 따라서 리플도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보시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지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급락하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떨어졌는데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회복이 된 상황이죠. 그쵸? 신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산업군대를 우리가 나눠서 보자라고 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이 회복이 될 만한 이런 악재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증시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현재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잖아요. AI에 대한 악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로봇에 대한 악재가 있나요? 얼마 전 트럼프가 로봇 산업 육성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슈가 나와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악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증시가 회복됨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도 크게 다시 회복을 해줄 수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암호화폐 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 이슈는 현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띨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스트래티지의 MSCI 편입 편출 문제이죠. 이미 편입은 됐지만 편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MSCI 확실하게 리밸런싱이 되는 기간들 아마 이미 12월 달에 정해졌을 거예요. 근데 확정되는 날짜는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확실하게 시장에서 사라져야 돼요. 완전하게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수 편출 문제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확실하게 결과가 나왔을 때야말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1월 15일까지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급등락을 보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간에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시기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제가 단기적인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1월 중순까지의 리플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어떤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었나요? 바로 이슈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슈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슈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슈에 대해서 1월 중순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돈의 흐름이다. 이 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공급해주고 있는 영래포 잔고, 연준 있죠? 연준의 잔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TGA 잔고라고 해서 미국 재무부의 잔고예요. 우리가 이 지표들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이 좀 더 강한 이런 성격을 띠고 있고요. TGA 잔고는 시장을 밀어 올려주는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때가 2025년 4월 23일이었죠. 그리고 7월 16일이었어요. 이때 리플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을까요? 보시게 되시면 7월달까지 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자, 보시면 4월 23일날 고점을 찍고 7월 16일까지 떨어졌습니다. 리플을 보시게 되시면 7월 22일, 자 7월 16일, 17일까지 해가지고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4월 2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바닥을 형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국의 TGA 잔고에서 자금들이 이탈한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 위험자산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자금들이 6천억 달러 규모에서 2,960억 달러, 그쵸? 대략 3천억 달러 자금들이 위험자산 시장에 이 유동성 자금들을 공급해줬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뿐만 아니라 당시에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해서 급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지금 7월 16일부터 해서 보시게 되시면 TGA 잔고의 돈들이 막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12월까지 보셨을 때도 이 자금들은 시장에 전혀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돈이 쌓여간다는 것은 위험자산 시장의 돈을 흡수해 간다는 의미와 같게 돼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자금들이 쌓이는 기간 동안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슈와 명분에 따라서 등락이라는 게 결정이 될 수 있지만 이 자금의 흐름들, 돈의 흐름이라는 게 가장 먼저 중요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풀어질 때 이 자금을 흡수해가는 시기들은 보통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자금이라는 게 또 풀리는 시점들, 자, TJ 잔고에서 돈이 풀린다라는 것은 위험자산 시장이 반대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시점들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TJ 잔고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1월 때부터 해서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1, 2월 달부터 해서 시장의 자금들이 풀어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의 시장의 악재가 남아있는 상황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현재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떨어지는 과정 안에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돈의 흐름들을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목표치는 도달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재무부에서도 돈을 무작정 끝까지 쌓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풀어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아놓는 목표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목표 금액을 달성을 했고 이 돈들을 풀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가 말로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시기가 찾아올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정도 1, 2월 달 정도에 강하게 반등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안에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또 이슈를 타고 있는 코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로 우리는 단타를 하면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브 29만 5천원짜리 정확하게 잡아드렸었잖아요. 일요일날 저희가 27만 2천원짜리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8, 9%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로 단타해가면서 저희 수익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단타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희 구독자방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슈라 그리고 명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돈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미국 재무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목표 잔액 이런 최종 금액에 이미 도달하고도 남은 상태이고 이 돈들이 내년 1월 달에 또 많이 풀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든 어떤 명분이든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이고 돈의 흐름이 이 돈이라는 게 위험자산 시장 안에 돈들이 풀어지게 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슈를 불러오게 되면서 급등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만 보고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정말 투자하시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